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44K까지 올라갔다가 숨고르기를 하며 43K 중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2024년도 코인 시장에 대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 필터링을 해가지고 엑기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2024년도에 우리가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되는 분야가 어디인지 살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많이 느끼셨겠지만 코인들이 오른다고 해서 모두가 오르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코인들이 오르고 있는 그런 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메가 불장이 왔을 때도 이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지난 영상에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광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심리적으로 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친숙해질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들이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확대될 일만 남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가 다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타임 하이를 찍었을 때 슈퍼 그리드라 그래가지고 가장 탐욕적인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했는데,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꺾였고, 그러면서 나스닥이나 다우 모두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이 빨리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살짝 꺾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인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SEC를 만나는 것 이외에 그레이스케일도 SEC와 아주 자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또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SEC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블랙록과 아크가 현물 청산, 현금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SEC가 아주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 세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금 생성만을 허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SEC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 승인을 하고 나서 자금 세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지하려고 하는 장치로서, 그러니까 각종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하나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은 승인은 할 건데 관리 포인트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SEC의 태도가 바뀌었다, 이런 것도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청산맵을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44K 라인들, 그다음에 2K, 1K 라인들 모두 다 청산을 시켰던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유동성이 조금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물의 CVD 자료를 봐도 오더북이 이제 조심을 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데,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현물 CVD 자료를 봤을 때도 이 오더북상에 45K 위에 매도벽만 뚜렷하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45K 위에도 보시게 되면은 46K, 48K, 50K까지 매도벽이 촘촘히 형성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벽 같은 경우는 강력한 매수벽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모습, 즉 매수세는 관망을 하고 있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44K 위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뚫고 가는지, 추세의 전환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또 반등을 하고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댄님의 자료를 가지고 왔고, 며칠 동안 이 자료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미국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통해서 이게 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내려가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미국과 미국 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이미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거의 많이 가져갔다 라는 걸,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게 되면은 주도권 싸움 더 많이 미국이 가져갈 거고, 저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아주 무섭게 미국이 그런 부분들을 작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멤버십 게시판에 글도 쓰긴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모든 알트코인이 다 오르는 그런 장이 아니라는 걸 좀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오를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이 막 몇 배 갈 때 10%, 20% 이렇게 오르는 장이
불장이라는 것, 즉 선택적 불장이 오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씩은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다음번 진짜 불장, 지금은 불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불장이 왔을 때 더 그런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그 섹터에서 더 많이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비트코인 생태계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불장의 한 축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 생태계 관련돼서 꼭 봐야 된다라고 제가 영상 한 3개에서 매우 강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스택스를 보시면은 너무나 많이 올랐잖아요. 스택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생태계 코인 중에 하나고, 이 스택스가 L2는 아니지만 비트코인 생태계를 확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스택스가 큰 폭의 상승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한 축,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생태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올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불장이 왔을 때도 이 섹터는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진짜 불장이 왔을 때 우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자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오고 진짜 불장이 왔을 때 판테라에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판테라는 이곳에서 6가지의 예측을 했는데, 그중에서 저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생태계 이런 부분들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께 정말 바뀌었다, 그건 제가 직접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유튜버분들보다 이런 걸 훨씬 빨리 느끼고요. 이 생태계 아주 딥한 곳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생태계를 꼭 살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파이 썸머 2.0. 저는 이게 어떤 거냐면 진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가지고 일들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이자를 주는 곳들, 그런 곳들에 의해서 이 디파이 썸머가 이제 엄청 커질 거다. 이곳에 저는 반드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이 뭔지, 어떤 섹터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다 공부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 꼭 챙기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트레이드파이, 이런 게 중요합니다. RWA라는 게 너무나 핫해질 거기 때문에, RWA가 핫해진다는 거는 진짜 크립토 세상에 있는 자산이 아니라 리얼월드란 말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웹2에 있는 뭐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등등등 그림이든 이런 것들의 자산이 RWA로 묶여서 이게 웹3로 넘어오게 됩니다. 웹3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트레이드파이와 디파이에 있는 브릿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러드 에셋이라고 하죠. 저는 이거 너무 동의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번 다가오는 불장에 아주 큰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다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AI 섹터와 디핀 섹터, 이 부분이 저는 이번 불장에 아주 큰 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변화의 흐름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섹터들 2024년도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생태계, 그 다음에 알트코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분야들 꼭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도 늦지 않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면, 아직 진짜 불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멤버십 분들과 구독자분들께 영상에서 맨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은 하락장일 때 제가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죠? 사야 된다, 장이 힘들지만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다라고 이때 말씀을 드렸고, 장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는 장입니다. 언제를 위해서? 이 진짜 상승하는 이 상승장을 먹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너무 소중하고, 우리는 알트코인들이 어디에 진짜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 아직까지도 저는 절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온체인 데이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다음번 불장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는 메가 불장을 기대하고 있고, 메가 불장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는데,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이미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뭐 트랜잭션이나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지지난번 불장만큼 이미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진짜 불장이 오지 않았는데 이 정도라고 하면은, 불장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이 크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기회라는 거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펀드 홀딩스를 보면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비트코인을 산다는 게 준비를 하는 것과 같잖아요. 이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지표로 보게 됐을 때 보시게 되면 가격이 올라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얘네들이 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서 사는 것도 있고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불장을 준비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아직 고점에
다음에 미치지도 못했다. 이 두 가지를 이 자료를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이 펀드도 비트코인의 이 불장을 준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직까지도 한참 남았다. 이거 넘어서 위로 뛰어 넘어갈 거기 때문에 아직도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를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기영 대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쇼텀홀더와 같은 건데요. 1개월 미만의 비트코인을 홀드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봤을 때 아직도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상승이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먼저 들어오신 분들의 돈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기관들의 돈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이고, 아직 이 원먼스 홀더들, 그러니까 쇼텀홀더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쇼텀홀더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를 지표를 통해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봤어요. 조금은 해석을 안타깝게 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한국에 있는 업비트의 거래대금을 보시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늘지 않았다. 그래서 뭐 불장이나 불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낮다라고 하면서 장 올라온 거 다 놓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그게 아니라 업비트뿐만이 아니고 빗썸이 수수료 정책을 무료로 쓰면서 보시게 되면은 빗썸이 이 볼륨량,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파이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비트의 파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업비트만 보면 안 되고 빗썸과 업비트를 모두 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데이터 해석을 잘못하셔가지고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계시던데, 지금은 한국이 알트코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알트코인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도 빗썸과 업비트의 볼륨량을 봤을 때도 시장은 계속 쭉쭉 커져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힌트, 2024년도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왜 선택적 불장이 오고 있는지, 내 코인이 오르지 않고 다른 코인들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번 재점검을 잘 해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오를 만한 이 분야에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잘 보셔야 되고, 그 이유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2단계가 아니라 2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과정에서 하락이 있을 수 있고 또 횡보가 있을 수 있고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부분을 먹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락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은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락만 할 거다, 무슨 막 계속 밑으로 내려갈 거다, 알트코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라는 거는 FTX가 터지고 루나가 터지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야 가능할 건데, 그게 어떤 게 있겠어요. 이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이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훨씬 이 밑에서 잡으려고 그런 기회를 보시게 되면은 다 놓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미 너무나 많이 몇 배씩 돈을 버신 분들도 계시는데, 곁에서 나는 이걸 지켰기 때문에 끝까지 지킬 거야, 이런 뷰보다는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가 문제가 없는지 잘 점검도 해보시고, 내가 과연 좋은 곳에 있는지도 점검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너무 하락의 뷰로 보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잘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솔라나가 저점일 때 솔라나가 FTX와 샘 뱅크먼이 묻어있어서 제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뒤에 제 영상들을 보시면 변화된 흐름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변화하고, 이제는 솔라나 생태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리플과 솔라나가 어제부로 시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솔라나는 지금 안이 들끓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